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잘 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단계 격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두 분과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종근당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종근당 바이오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종근당이 이제 미국 FDA 뭐 승인 받았다 뭐 그런 뉴스가 떠서 뭐 확인을 해봤는데 네. 종근당이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그 일라이릴리의 그 치료제 있으면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제 이름이 올루미온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리어드의 그 렘데시빌이 있죠. 렘데시빌은 이제 병용 투여를 한 그 요법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그 미국의 이제 FDA의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종근당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공동 판매 계약을 좀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근당 그룹주가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그 굉장히 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 판매 계약을 좀 맺은 건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고 치료제로 또 사용이 되게 되면 국내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재료로 좀 올랐던 것 같고 일단 종근당 바이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OEM 맞아요. 회사입니다. 예, 네. 그걸로 한때 유명했었죠. 그래서 종근당 그 홀딩스의 자회사 종근당 건강이 그 락토핏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 1등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OEM 회사로 좀 부각이 됐었고 근데 요새 뭐 OEM 회사들 주가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 종근당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지금 백신은 나오지만 사실상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일라이릴리의 이 뭐 올루미온트가 미국 이제 FDA로는 거의 최초로 뭐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더욱더 좀 재료가 부각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주말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2단계로 이제 격상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좀 심각할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 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 더 다가오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단기적으로든 아마 겨울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은 나오는데 그 공급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사회적 거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걸렸을 때는 뭐 치료제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당분간은 상승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지금 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아마 뭐 잘하면 한 6만 원 근처까지도 추가 상승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역시 그 이 위쪽에 6만 원 이상은 좀 매물벽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 열어놓으시고 그 레벨 갔을 때는 조금 이익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나중에 주가가 좀 빠진다면 한 5만 원 밑쪽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 주말에 뭐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도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고 그다음에 리제네론도 긴급 사용 승인 네. 신청을 이제 받게 됐는데 관련주들이 그러면은 이번 주에 또 큰 부각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너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니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일단은 좀 부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증시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좀 분위기들이 나올 만한 좀 구간이거든요.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재료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더욱더 부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한국 시장 보시면 코스닥에 또 바이오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가 코로나 수혜주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 초반까지는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뭐 여기서 뭐 너무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좀 짧은 관점에서는 이번 주는 한번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와 함께 이제 뭐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세계 1위 해상 풍력 발전 기업이 첫 번째 풍력 발전사 후보지로 인천시 옹진군에 이제 이 덕적군도를
독점했다라는 소식에 왜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간 거죠? 네, 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전주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모멘텀만 보게 되면은 오스테드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덴마크 국영 에너지 회사인데 국영 기업이 이제 진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또 어떤 해상 풍력 관련해서 글로벌 1위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회사가 인천의 가덕 쪽인가요? 예, 네. 덕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덕적군도 쪽에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쪽을 설치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원래는 좀 더 좋은 회사들 많죠. 그런데 대한전선이 낙점을 받은 이유는 일단 저가 매수세 정도라고, 그러니까 즉 주가 자체가 싸다 보니까 거기 몰리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수주를 했는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 쪽에 유명 회사가 진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실적 변화나 수준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이 회사는 일단 지금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쪽의 사모펀드죠. 이쪽으로 지금 이제 지분이 다 넘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매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CS 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팔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뭐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 부분 또한 아직은 모르죠. 특히 지금 같은 실적 구조 쪽에서 일단 팔려고 좀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시황이나 여러 가지 흐름상 좀 맞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적자 계속되는 회사고요. 게다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대입니다. 1,000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1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상한가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하는 영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는 어떤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매매할 만한 종목이기는 좀 아니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차라리 해저 케이블 관련된 LS 일렉트릭이나 개인적으로는 가온전선이 더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회사가 지금 주가가 지난번 장중에 움직임이 여파가 좀 나왔던 이후로 한 22,500원대 부분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트레이딩 영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종목은 좀 교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이슈는 이슈로 보고 이제 관련 종목 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자사 플랫폼의 가상화폐 이 폴라가 빗썸에 상장이 됐다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폴라 상장에 따른 인프라웨어의 가치 증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차장님? 예, 충분히 뭐 기대는 해볼 만합니다. 요새 뭐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네. 있고 예전에 뭐 2천만 원 뭐 넘었다가 다시 뭐 한 400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더 간다 뭐 이런 네.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이게 뜨거운 이유가 뭐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입장들로 좀 많이 선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이 네.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로 도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웨어도 이제 그 가상화폐 폴라 이게 보유 가치가 한 1,7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빗썸에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이게 첫날 670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만 해도 3.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수량을 그러니까 폴라 수량을 인프라웨어가 한 5%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가치 계산해 보면 1,700억 되거든요. 이 회사 지금 시총이 뭐 850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유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이게 계속해서 뭐 가상화폐 폴라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뭐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그 인프라웨어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약간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제품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무료로 많이 배포를 했죠. 근데 그 회사인데 실적은 좀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좀 형편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네. 적자가 최근 5년간 딱 한 1년 빼고는 계속 적자였고 이번 지금 그 2020년 들어와서도 분기마다 계속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본업을 일단 잘한 상태에서 나머지 뭐 이런 이제 뭐 폴라의 어떤 이제 지분 가치가 더해지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본업에서 좀 적자가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이게 회사가 또 위험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테마를 붙어서 좀 올라가는 거는 뭐 우리가 좋아할 일이지만 네. 뭐 기업의 본업 가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의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기업임을 인지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또 올라가겠죠. 뭐 최근에 여기서 뭐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한 2,500원 수준 이상에서는 한번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을 좀 체크한 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폴라에 대한 이슈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포츠 운동화 시장의 소비 심리가 또 상당히 좋은 듯합니다. 11월 들어서 주가 상승이 좀 꾸준했더라고요, 이 종목. 네, 죄송하지만 다른 방송국 쪽에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하셨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때 거너도 뭐 RCP 얘가 이게 너무 길인데요. 이게 여기가 영내 포괄적 관련된 네네네. 경제 동반자 협정 이쪽 관련돼서 약자를 물으시는데 약자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RCP라고 RCEP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수혜 쪽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스포츠 신발 쪽이죠. 아디다스, 리복. 특히 리복 관련돼서는 마켓시에 한 18% 차지하면서 2위 정도의 공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게다가 이제 신발 외에 뭐 모자나 이런 쪽으로 좀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잡화 쪽으로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RCEP 관련된 쪽에서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쪽에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의류 잡화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여름 때까지 재고가 계속 빠지면서 재고 부족 사태가 나오는 현상 쪽에서 오히려 재고를 확충하는 관점 쪽에서 ODM 업체들이 오히려 가동률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 변화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는 부진하지만 내년에 대한 변화는 양호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지난주까지 주가는 강했지만은 또 오늘은 약간 코로나19 피해 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가 못 가고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15,000원대 정도 초반대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되면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조정시 사자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하게 되면은 얼마 선까지 보면 좋아요, 그러면? 한 15,000원대가 이탈하는 정도쯤에서는 매수 가격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패턴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우상향으로 좀 갇혀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18,0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긴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특징주로 너무 늦게 발견을 했네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알소프트입니다. 최근에 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전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은 움직였고 오늘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오늘까지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좀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상담 많이 해드리면 항상 이제 그 불이 붙었을 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관심 없고 좀 버려야 되나 싶을 때는 이제 누구도 당연히 관심 안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에 그때 한참 이제 핫했을 때 많이들 사서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좀 팔기회를 좀 주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고 사실 이 기업은 국내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거의 일본 쪽이고요. 일본의 그 통신 대표사 있죠. NTT 도코모가 그 2대 주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트 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원격 제어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거의 일본에
대부분 그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지금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더 심각한 네. 상황이죠. 사실 뭐 하루에 뭐 2,000명 이상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일본 모멘텀으로 주가 당분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번 여기 차트 보시면 지난 8월 달에도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단계가 강화되고 확진자 급증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 이제 그 후로 이제 확진자 줄어들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죠. 확진자 급증하니까. 근데 결국 이제 백신은 나오거든요. 내년 이제 한국으로 따지고 보면 내년 3, 4월 정도. 뭐 일본도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는 어느 시점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파동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가가 강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요 레벨 한 17,800원 정도, 그러니까 18,000원, 9,000원 정도 갔을 때는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뭐 흥분하셔가지고 이게 24,000원 넘고 뭐 3만 원 간다 그런 거보다도 좀 냉정하게 왜냐하면 결국엔 이거는 그 수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네. 코로나라는 건 백신 나오는 순간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그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한계가 있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좀 짧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팁을 주신다면 아니 뭐 이거를 네. 내가 단기 매매를 정말 아침부터 난 잘한다. 뭐 네. 이렇게 트레이딩 뭐 이 분봉 차트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야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부터 좀 붙으셔가지고 짧게 하시는 거 좋은데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응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또 저러다가 네. 이미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고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침부터 갭이 엄청나게 크게 틀 텐데 그때 또 잘못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좀 경력이 작으신 분들은 아예 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알서포트까지 저희가 시장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제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쪽에 지난주에도 수급 동향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들 쪽에서는 여전히 좋아요. 선부장 네. 관련된 쪽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종목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되게 멋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주가가 영향을 끼쳐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과 뭐 CIS 그리고 SSD 그리고 모든 테스터 관련된 쪽의 강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년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메모리 쪽 특히 SSD 쪽이나 낸드 플래시 쪽을 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런 쪽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국산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CIS입니다. 이쪽에서 테스터가 일본의 어드밴스드 쪽에 독점 공급했던 모습들이 일단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관련된 매출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또 메모리 관련된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다양하게 테스터가 테스터를 일단 지금 공급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그에 따른 변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로 봤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실적 쪽에서 빠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했을 때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인데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최근 들어서 고점을 앞에 두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였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는 안 터졌는데 지금부터 거래가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위쪽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14,500원대 정도쯤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흑자 전환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6,000원대,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12,900원대 대응하시면서 전략 짜시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의미 있는 실적과 함께 이제 실적 모멘텀을 또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